일주일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는데 네. 6월 3일 조기 대선을 향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탈락자도 이미 일단 몇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8인 정도가 일단 결정이 돼 있는데 네네. 4인이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4강전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요게 일단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3명은 거의 확실할 거다. 네네. 일단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네. 요 세 사람은 들어갈 거고 네 번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네네. 요거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번째는? 일단 네 번째가 이번에 1차 경선의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안철수, 나경원 이 두 후보가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나경원. 한 자리를 놓고 일단 안철수 후보는 장점이 있어요. 언제나 안철수. 언제나 안철수. 예. 그때도 안철수, 지금도 안철수. 그때도 언제나 안철수, 지금도 안철수. 무슨 뜻이냐? 네. 안철수에 대한 고정적인 뭐 지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 국민의당에 있었던 사람,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사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지지층이 있는 사람이다. 네네. 자, 나경원 지금 후보는 여기서 아주 뭐랄까 강성 지지층의 네네. 그런 어떤 뭐 그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근데 둘 다 단점이 있어요. 좀 단점이 전에는 있다. 둘 다 장점인데 네네. 둘 다 단점은 뭐냐면 안철수는 자기 세력을 지키지를 못해. 자기 세력을. 처음 나왔을 때 40%였어요. 네네. 안철수 랩에 있다가 갑자기 정치 나왔을 때 40%.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4%도 안 되잖아. 그 고정이라는 게 2% 내외, 뭐 4% 내외, 뭐 이렇게 해서 쭉 자기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내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나경원은 너무 안티가 많아요. 안티가 많다. 그러니까 비호감이 너무 많아. 그걸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극복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결정적으로 너무 늦게 나왔어. 또 늦게 나왔고. 등장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장점 단점이 고르게 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안티가 많은 거야 저희가 좀 알고 있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나경원 의원에 대한 약간 좀 비호감도가 많이 높아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비호감도를 극복하려고 내놓는 변신이 도리어 비호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게 문제예요. 이번에 막 드럼통에 들어가 버리고요. 이를테면 그게 네. 뒤늦게 지금 뛰어드니까 자기 세력을 좀 많이 이렇게 또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잖아요. 무리수를 두는. 그런데 그게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갑작스럽게 드럼통 하나 딱 내놓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네네네. 이게 아시다시피 드럼통 그러면 어디서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갤러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커뮤니티에서 맨날. 네. 이재명에 또 드럼통이냐. 대해서 드럼통행. 그런데 그거는 갤러리에서 노는 사람들 얘기지.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다중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이 폭이 좁은 고정 지지층들을 향해서 자꾸 구애를 하니까 이런 스토리를 잘 모르는 뭐 드럼통 이런 것들을 모르는 DC 용어를 잘 모르는 일반 그런 그 유권자들로 봤을 때 저 사람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상한데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상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밖에. 그렇죠. 네. 안철수, 나경원 사실 대표님 두 사람이 접전을 벌이는 건 두 네.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접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져보면 네. 자 나경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구도가 3대 1이 돼요. 그렇죠. 3대 1이 돼요. 3대 1이 한동훈 되죠. 대 나머지 세 사람이 연대를 하고 뭘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계속 구판을 벌일 거예요. 네네. 안철수가 들어오면 2대 2가 될 거예요. 2대 2가.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안철수가 들어오는 게 조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합종 연행이 될 거거든요. 네네. 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누군가가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가야 되고 결선 그렇죠. 투표를 가야 되면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게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나머지 두 사람 남았을 때 어떤 문제인데 그렇죠. 3대 1이 되면 사실 좀 불리하죠. 또 3대 1이 그게 됐었을 때. 꼭 불리한 건 아닌 게 물론 이게 합종 연행으로서는 불리하지만 네네. 구도 전선이 확실하게 완전히 구도가 된다. 그렇죠. 라는 점에서는 뭐 또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발주자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무리수를 좀 두게 되는. 그래서 무슨 뭐 드럼통행이 갑자기 뭐 들어가고 사람들이 보고 시멘트는 어쨌냐 뭐 이런 질문도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번에 나정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혹시 나정이 들어보셨습니까? 나 정의요? 정희.
나정희? 아니 네. 모르겠는데. 나경원에다가 이정희를 합쳐가지고 나정희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지금. 박근혜 후보에게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리러 나왔다라고 네. 얘기했던.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만 떨어뜨리겠다라는 음. 식의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나정희가 지금 돼서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약간 좀 비호감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네네. 근데 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여론조사의 어떤 그 흐름이랄까 어떤 경향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따가 저희가 자세한 건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 여론조사가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네. 사실은 이번 주부터예요. 이번 왜냐하면 주부터다. 그 전까지는 누가 진짜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또는 이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될 거고를 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미리 그냥 전망하고 추측하는 거에 불과했다면 네네. 이번 주부터는 뭐죠? 등록을 해요. 아. 등록도 하고 누가 실제로 나올 거고가 판가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지금까지 관망했던 사람들이 일부 뛰어들기 시작해요. 네네. 여론조사에 응하기 시작하는 때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경마로 얘기하면 네. 지난주까지는 닫혀 있어요. 왜 그 말들이 쫙 그 시작할 때 음, 스타트 라인에서 그렇죠. 이렇게 스타트 라인에서 철제 그 음. 각각의 그 문에 닫혀 있잖아요. 이번 주에 딱 풀어놓은 거예요. 어.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말들이 이제 어떻게 달리는지. 그렇죠. 네. 말들의 어떤 능력이 이제 판가름이 되거든. 그래서 초반에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데 네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동이 별로 없는 그룹이 이 김문수. 김문수 후보는 별로 변동이 없다. 네, 변동이 조금 낮아지면 낮아졌죠. 그러니까 낮아진 건 뭐 때문이냐면 한덕수라는 네. 서로 경쟁이 돼 버렸어요. 네. 두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김문수가 낮아진 효과. 그리고 그 효과 말고도 김문수에 대한 피로도. 그러니까 김문수가 특별히 이 뭐랄까요? 잘못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 스탠스 자체가 밋밋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판을 선두에서는 계속 이끌면서 이슈를 계속 주도해야 되는데 네네. 이슈를 주도할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정체돼 있고 홍준표는 확실하게 3위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홍준표는 3위로. 홍준표 역시 사실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네네. 역시나 최근 들어서 기자들한테 폭언을 하고 요즘 계속 폭언하더라고요. 물론 뭐 뉴스타파 기자에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홍준표 네. 후보가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일견 뉴스타파가 한 행동에 비하면 네. 그걸 견주어봤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한 면이 없진 않으나 네. 홍준표는 원래 그 옛날부터 기자들한테 막 그 폭언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비호감도가 다시 이제 이 뭐랄까요 부활한 거야. 네. 옛날 것까지 다 옛날에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말씀 조금만. 네. 그 비호감도가 이제 홍준표의 발목을 약간 잡아서 제가 네. 보기엔 3위 그룹으로 갔고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 사실 김문수 선두에 홍준표, 한동훈이 쫓아가는 모양새였는데 거기서 한동훈 3번마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2번마가 선두를 맹렬하게 추적하네요의 2번마가 한동훈. 한동훈은 지금 몇 개 지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몇 개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상승세가 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럼 보셨을 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유의미한 상승세가 있고 네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지거나 약간 좀 정체돼 있는. 네네. 계속 정체돼 그리고 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3위로 뭔가 조금 좀 결정이 되는 듯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같은 라인에서 지금 뒤처지는 어떤 느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예. 들어봤었을 때 네. 김문수 후보랑 홍준표 후보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한덕수 후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표가 좀 분산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네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결국 경선에 일단 안 나옵니다. 네네, 안 이거는 나오죠. 확정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4명 가운데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이제 네. 한덕수라는 사람의 지지하는 그 층위를 봐야 돼요. 지지하는 층위가 예를 들어서 중도나 합리나 무당이냐, 네. 무당층이냐 하면 한동훈이 불리한 거고. 네. 근데 지지하는 층위가 보수고 그다음에 영남권이고 뭐 그렇다면 세대가 좀 높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으로는 김문수라든지 홍준표가 불리한 건데 지금 보면 네. 제가 이제 리얼미터를 한번 로우 데이터를 봤더니 네. 사실
한덕수라는 그 후보의 장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유 정치권이랑 좀 상관없어. 유능한 사람이야. 뭐든지 할 거야. 이런 중도 합리 무당에서 사실 지지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나머지 후보들 8명은 나중에 단일화든 하든 안 하든 8명은 기존의 정치인이에요. 어찌됐든. 그렇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정치인이라고 불러야지. 네. 뭐 대표까지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들이고 선출직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런 선출직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래 이 사람 정말 오랫동안 경제와 외교의 달인이었어. 행정의 달인이었어. 그러므로 내가 찍을 거야라고 하는 건 보수층보다는 중도 합리표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래야 사람에 되죠. 대해서. 그런데 그게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한덕수의 로우 데이터를 보면 전라 광주도 한덕수를 지지하지 않아요. 네, 아까 이따가 또 저희가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중도보다는 보수층이 훨씬 더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맞는 게 이번에 리얼미터 얘기해 주셨던 여론조사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한 6%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한 2%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8%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 사실상 김문수랑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딱 그냥 한덕수로 간 듯한 그런 이제 좀 그렇죠. 정리가 되거든요. 그냥 나눠 가진 거죠. 빼간 그러니까요. 거고. 네.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무당층이라든지 혹은 뭐 중도층이라든지 여기서 한동훈 후보가 유의미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죠. 데일리한 공정이 이번에 네네. 국민의힘 경선 룰처럼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갖고 4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물론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28% 정도인데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는 어차피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와 한동훈이 0.6%포인트 차밖에 안 돼요. 많이 따라갔네요. 예. 한동훈 후보가. 예. 여기는 당연히 무당층에 한동훈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과 전반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것 쭉 한번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결론은 4명 가운데 일단 그 한덕수 총리는 지금 이제 경선을 안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 그 4명 가운데는 분명히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있고 승리 가능성 있는 게 한동훈이다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